자, 시작합시다. 자, 첫 번째 우리 거듭제곱 봅시다. 실수 a를 n번 곱한 것을 a의 n제곱이라고 하죠. a의 n제곱. 그래서 이렇게 a의 n제곱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뭐라고 부를까? 얘를 지수라고 부르죠.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요놈을 뭐라고 부르죠? 밑에 있어서 밑이라고 부릅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한 건데, a를 여러 번 곱하게 되면은 우리가 a 뭐 한 번 곱하면 그냥 a라고 쓰죠. a를 두 번 곱하면은 a 제곱이라고 쓰고, 세 번 곱하게 되면 a 세제곱, 이런 식으로 얘를 n번 곱하게 되면 이 지수에는 그 곱한 횟수를 쓰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여러 번 곱한 거를 a의 거듭제곱이라고 나타내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a의 n제곱에서 얘를 밑이라고 부르고, 이 곱한 횟수를 지수라고 이제 부릅니다. 지수. 거듭제곱의 지수라고 부르는데, 그러면 그 아래로 내려가게 되면 그 참고 부분을 잠깐 보도록 합시다. 지수란 거듭제곱에서, 자, 거기다 밑줄을 그어둡시다. 곱해진 문자 개수. 그래서 저 뒤쪽으로 가게 되면 자연수라고 되어 있죠. 자연수에다 동그라미. 아무래도 이 지수가 곱한 횟수가 되기 때문에 자연수가 되어야 한다는 거야.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우리가 수학 1이니까 예전 거보다는 좀 더 난이도가 있죠. 이 자연수에서 어떻게 확장을 할 거야. 거기 보면은 앞으로 지수를 정수로 한번 확장하고요. 정수보다 더 높은 유리수로 확장을 하고, 유리수보다 더 높은 이제 이렇게 실수까지 이렇게 확장을 한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중학교 2-1에서 지수 법칙이 나오는데, 그게 지금 또 나올 거야. 그러니까 아래 보면은 지수가 양의 정수, 즉 자연수인 지수 법칙을 보도록 할게요. 임의의 실수 a와 b에 대해서 그때 자연수 m과 n 되어 있죠. 거기다 밑줄 그어 둡시다. 얘는 실수고요. 지수의 우리 거듭제곱에서 밑은 실수를 좀 담당을 하고, 그 다음에 m과 n, 얘는 뭐 자연수, 뭔가 지수로 들어갈 것 같아. 곱한 횟수, 자연수일 때 어떤 지수 법칙이 들어가는지. 자, 첫 번째 보게 되면 a를 n번 곱한 거 곱하기 a를 n번 곱한 거를 서로 또 곱하게 되면 a를 어떻게 몇 번 곱한 거다? n 플러스 n번 곱한 거다 라고 해서 지수끼리 뭐 해준다? 더하기를 해준다라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좀 알아둬야 되는 건, 이 지수 단원에서는 뭔가 곱이 이 합의 체계로 넘어가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곱이 합의 체계로 넘어간다라는 거. 자, 그래서 증명을 잠깐 하게 되면은, 뭐 증명이라고 할 것까지는 없지만, a를 이렇게 n번 곱한 겁니다. 그게 a의 n제곱이야. 그런데 여기에다가 a를 몇 번? n번 곱하게 된 거를 서로 또 곱하면은 총 몇 번? n 플러스 n번 곱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지수에다가 두 지수를 더한 값을 적어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a의 n제곱의 전체 n제곱이라고 되어 있네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일단 결과적으로는 지수끼리 어떻게 하면 된다? 곱해주면 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m제곱의 n제곱이죠. 알파벳 순서로 m제곱의 n, 그러면 mn제곱. 자, 이렇게 된다라는 거. 그래서 얘도 뭐 증명을 하게 되면 어떻게 a의 m제곱, 이런 애들이 몇 개 곱해졌다라는 거야? n개 곱해졌다라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a가 n개 곱해져 있고 m개 곱해져 있는데, 그런 게 총 n개가 있으니까 어떻게 해준다? 서로 지수끼리 곱해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곱해주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세 번째는 A의 N제곱에다가 아니지 A, B의 전체 N제곱이다 라고 하는 걸 보도록 합시다. 얘는 그럼 어떻게 되나 보니까 자, 증명 먼저 볼게요. 얘는 A, B 곱하기 A, B 곱하기 쭈르륵 A, B가 전체 몇 번? N번 곱하게 되면은 얘를 순서를 좀 바꿔줄게요. 순서 바꿔주면 A끼리 좀 몰아주고 그 다음에 B끼리 좀 몰아주면 이게 각각 N번 되는 거니까 결국 뭐가 된다? A의 N제곱 곱하기 B의 N제곱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이렇게 뭔가 분배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A의 N제곱, B의 N제곱이 된다. 근데 조심해야 되는 거, 자 봐봐. 여기에서 이 반대 과정이 더 중요해. 항상 오른쪽으로만 보지 말고 이제 왼쪽으로 넘어가는 과정도 똑같다라는 거 보도록 하세요. 이렇게 다시 묶어준다라는 거. 예를 들어서 A의 제곱에 B의 4제곱이 있었어. 그러면 얘는 어떻게? A, B 제곱의 전체 제곱이라고 이렇게 또 바꿔줄 수 있겠지. 알겠어? 자, 여기 얘를 이렇게 뭐 분배해줬다라고 할 수 있지만 또 이거를 어떻게 다시 이 과정으로 묶는 거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넘어가서 네 번째는 나누기죠. 여기 공간이 조금 남았으니까 이쪽에다 쓸게요. 네 번째는 B분의 A의 전체 N제곱 되겠습니다. 이것도 뭐 결과론적으로는 뭐가 된다? B의 N제곱분의 A의 N제곱이 됩니다. 분모에 B가 N번 곱해져 있고 분자에는 A가 N번 곱해져 있기 때문에 결국 B의 N제곱분의 A의 N제곱이다 라고 해주면 될 거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나누기 5번에다 몇 끝이죠? 나누기 A의 N제곱 나누기 A의 N제곱 이라는 애는 어떻게 되나 보니까 자, 이때는 이 앞에 쓰여있는 지수가 더 크냐 아니면 이게 서로 같냐 아니면 뒤에 쓰여있는 지수가 더 크냐에 따라서 좀 달라져. 그래서 N값이 만약에 N보다 컸으면은 아까 두 수를 곱할 때는 어떻게 한다? 지수끼리 더해준다 라고 했었죠. 나누기는 빼주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뺀다라는 건데 여기 보면은 앞에 게 크면은 그냥 A의 N 빼기 N제곱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볼게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A의 세제곱 나누기 A를 할게요. 이 말은 A 3번 곱한 거를 A 1번 곱한 걸로 나눈다라는 소리죠. 그러면 이렇게 약분되니까 결국 뭐가 돼? A가 2번 곱해지니까 A 제곱 되죠. 그게 3 빼기 1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뒤에가 커져버리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 볼게. M 값이 N보다 작았어. 공간이 없지? 좀 지울게요. 자, 그러면 여기 보세요. 칠판 A 나누기 A 세제곱 이렇게 반대로 이렇게 뒤에가 더 큰 수였다라고 하면 얘는 어떻게 되겠어? 분모에 A 곱하기 A 곱하기 A 분자는 A 하나였으니까 약분되면서 뭐가 돼? A 제곱분의 1이 되겠죠. 됐습니까? 아, 그러니까 뒤에 수가 크면은 결국 어떻게 된다? 큰 거에서 작은 거 뺀 거인데 역수가 된다라는 거. 나중에 표현은 또 다르게 해줄 거야. 자, 그래서 얘는 n 빼기 n제곱분의 1이 된다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뒤가 클 때는 큰 수에서 작은 거 뺀 건데 역수가 된다라고 알아주면 되는 거고, 마지막으로 이게 만약에 서로 같았으면은 얘가 어떻게 돼? 똑같은 값으로 나눠지는 거니까 1이 되겠죠. 자, 이렇게 우리가 나누기는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다음에 주의한다 이건 보지 마세요. 오히려 더 헷갈릴 수 있으니까 보지 말고 그 아래로 보기 문제 한번 볼게요. 보기 문제. 자, 보기 1번 그 아래 보게 되면은 첫 번째 뭐라고 되어 있어? A의 세제곱 곱하기 B 제곱
에다가 AB의 4제곱이 되는데 뭐 쉽죠? 뭐 많이는 안 할게요. 그냥 1번하고 3번만 하도록 합시다. 자, 여기서 보면은 A가 같은 문자끼리 계산을 해주면 되는 거니까 A가 몇 번? 3번, 1번이니까 총 4번. B는 2번, 4번이니까 아까 지수 곱이 합의 체계로 넘어간다라고 했으니까 더하면은 A 4제곱 곱하기 B의 6제곱이 된다라고 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그 아래로 내려가서 아니 뭐야 이거 푸였구나 그 아래가. 자, 그 옆에 2번 볼게요. 2번 보게 되면은 A 세제곱 곱하기 B 나누기 A분의 B의 세제곱 의 전체 제곱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는 어떤 성질이 쓰인다? 아까 A분의 B의 전체 N제곱은 A의 N제곱분의 B의 N제곱 되는 거니까 먼저 A 세제곱 B 그리고 자 우리가 이전에 나누기는 어떻게 한다? 곱하기로 바꿔주고 역수를 취해준다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역수 취해주면은 얘 어떻게 돼? B 세제곱분의 A의 전체 제곱이 되겠습니다. 됐나요? 그럼 다시 써주면 A 세제곱 B 곱하기 자 이거는 분배하는 것처럼 해주면 됩니다. B 3번 곱한 거를 전체 또 2번 곱하는 거니까 B가 6번 곱해지는 거죠. 그리고 A에 제곱되면서 약분시킬 거 약분시켜주자. 여기 B 하나 있었고 여기는 6개 있으니까 5개가 되고 그리고 A 세제곱과 A 제곱을 곱하게 되면 결국 B의 5제곱분의 A의 5제곱이다 라고 해줘도 되고 이거를 또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 B분의 A의 5제곱이다 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정답은 이렇게 되는 거니까 차근차근 정리를 하도록 합시다. 그 아래에 보면 지수를 배우는 이유는 한번 읽어보세요. 보니까 뭐 단위, 뭐 SI 적두어, 이진 적두어 이건 그냥 읽어보세요. 컴퓨터에서 많이 봤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옆으로 넘어가서 거듭 제곱근 봅시다. 거듭 제곱근. 자, 거듭 제곱근 보게 되면 실수 A에 대하여 n이 2 이상이 정수가 됐을 때 2 이상이 뭐 자연수라고 해도 되겠죠. 자, 이렇게 됐을 때 n제곱해서 a가 되게 하는 수를 우리가 방정식으로 나타내면 n제곱해서 a가 되게 하는 수 어떤 미지수의 x라고 합시다. 걔를 n제곱했더니 a가 된대. 이때 우리가 이 x를 뭐라고 부르냐면 이 x를 a의 n제곱근이라고 부릅니다. n제곱근. 왜 그러냐면 중학교 3학년 1학기 때 뭐가 있었냐면 x제곱이 a이다 라고 하면은 이때 x를 a의 제곱근이라고 표현을 하죠. a의 제곱근. 그래서 여기서 x를 a의 n제곱근이라고 나타내는 거야. n제곱근. 그래서 여기다 밑줄 그어둡시다. x를 a의 n제곱근이라 한다. 그럼 보세요. 이 n값이 이제 바뀔 건데 제곱해서 a가 되게 하면 a의 제곱근이라고 부르지. x는 a의 제곱근. 만약에 또 n값이 3이었어. 즉 세제곱해서 a가 됐다 라고 하면은 x는 a의 세제곱근이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커지게 되면은 결국 이런 애들을 통틀어서 뭐라고 부른다? a의 n제곱근을 이제 거듭제곱근이라고 부릅니다. 거듭제곱근. 그래서 뭐 a의 제곱근, 세제곱근, 네제곱근을 통틀어서 a의 거듭제곱근이라고 부르면서 그 키포인트를 보게 되면은 a의 n제곱근이라고 하면은 결국에 뭐가 된다? 그 미지수 어떤 x를 n제곱해서 a가 되게 하는 수다라고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방정식 풀이가 되는데 그 참고 부분 볼게요. 자, 중요해. 여기 잘 봐.
실수 A의 n제곱근은 자 거기다 밑줄 복수수 범위에서 n개 복수수 범위에서 보면은 n개가 나옵니다. 무조건이야. 무조건.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제 A의 n제곱 A의 거듭제곱근 중에서 뭐 복수수 범위에서 보는 게 아니라 실수 범위에서만 보겠다라는 거예요. 실수 범위. 실수인 것만 다루기로 한다라고 해서 이거는 뭐 문제마다 달라요. 얘를 뭐 A의 n제곱근은 몇 개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복수수 범위에서 물어보냐 아니면 실수 범위에서 물어보냐 좀 달라지는데 자 이거는 좀 이따 문제를 통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다음 거듭제곱근 중 거기다 밑줄 그어둡시다. 실수인 것 밑줄. 이 말 중요해. 실수인 것. 이 말 없으면은 무조건 몇 개 나와? 세제곱근이니까 3개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실수인 것만 물어봤으니까 잘 보세요. 자, 칠판. 8에 1번 볼게요. 보기 이번에 8의 세제곱근이래. A에 들어가는 게 8, N에 들어가는 게 3. 그러니까 X 세제곱 했을 때 8 되게 하는 수가 3개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실수인 것의 개수를 구하여라 라고 한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거 뭘 떠올려야 돼? 이거 떠오르니 혹시? 수학 상에서 배운 건데 A 세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 이수분해하면 어떻게 되죠? 곱셈공식 시험 봐야겠다. A 마이너스 B 곱하기 A 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 제곱 이렇게 되죠. 얘가 2의 세제곱이니까 결국 얘 넘겨서 인수분해하게 되면은 x 마이너스 2 곱하기 x 제곱 그리고 플러스 2x 더하기 4는 0이 된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어떤 두 개의 항을 곱해서 0 된다라고 하면 얘가 0이 되거나 얘가 0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면 이게 0이 된다라고 하면 x값이 뭐가 되면 돼? 2가 되면 돼. 그런데 얘가 0이 된다라고 하면 여기에서 인수분해 돼? 안 돼? 더 이상 안 되죠. 그럼 뭐 써야 돼? 근해 공식을 써봐야지. 근데 근해 공식 쓰기 전에 한번 판별식 한번 써볼게요. 판별식 쓰게 되면은 짝수 공식 쓰자. 절반 제곱 마이너스 AC 뭐야? 판별식 음수 나왔죠. 무슨 근을 갖죠? 허근 같죠. 서로 다른 두 허근.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차피 x값이 허수가 나오니까 우리는 실수인 것만 찾는 거니까 몇 개 나와? 3개, 1개가 나온다라고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1개가 나온다라는 거. 그 실수인 것은 그래서 뭐가 됩니까? 2라고 하면 되겠네요. 실수인 것은 2가 된다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개수로는 1개가 되고 자, 이 부분 주의하고 그 다음에 16의 4제곱근 볼게요. 어떤 미지수를 4제곱 했더니 16이 된다라는 소리지. 그러면 너희가 이걸 딱 보자마자 또 떠올려야 되는 곱셈공식이 있죠. 인수분해 공식. 뭐?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합차공식이죠. a 플러스 b 곱하기 a 마이너스 b 얘를 떠올려야지. 왜? 얘는 2의 4제곱이죠. 짝수제곱 빼기 짝수제곱 되는 거니까 넘겨주면 즉 x 4제곱 마이너스 2의 4제곱이 0이다라는 거니까 x제곱 플러스 2의 제곱과 x제곱 마이너스 2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근데 또 한 번 또 되죠. 얘가 어떻게? x 플러스 2와 x 마이너스 2로 이렇게 돼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3개의 항을 곱해서 0 된다라고 했으니까 뭐가 나와? x제곱이 마이너스 4가 되거나 또는 x값이 마이너스 2가 되거나 또는 x값이 플러스 2가 되면 되겠네요. 됐나요? 제곱해서 음수되면 뭐가 돼? 허수되죠. 맞습니까?
그럼 여기는 내가 원하는 건 실근만 찾는다라고 했으니까 실수인 것만 뭐가 나와?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나온다라고 해서 2개가 된다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아래 세 번째 갈게요. 거듭 제곱근 중 실수인 A의 n제곱근 구하기라고 되어 있죠. 자, 거기 보면은 실수의 n제곱근, 즉 방정식 x의 n제곱은 a이다 라는 거를 풀면은 실근, 허근 통틀어서 무조건 n개가 나온다라는 거야. 복소수 범위에서는. 근데 우리는 실수인 것에서만 다루기로 했으니까 볼게요. 자, x의 n제곱이 a이다 라고 하면, 자, 쉽게 갈게. 쉽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오면은 우리가 x를 a의 n제곱근 이라고 보는데, 자, 여러분들이 따져줄 것만 선생님이 찝어서 이야기해 줄게. 자, 봐봐. a라는 애는 뭘 따져주면 되냐면 양수냐 0이냐 음수냐 이 세 가지만 구분해 주면 돼. a라는 값은. 알겠어? a라는 값은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 n이라는 값은 어떤 걸 구분하면 되냐면 이 n값이 짝수냐 홀수냐로 구분만 하면 됩니다. 알겠어? 이것만 구분하면 돼. 훨씬 편해. 이따 표도 알려줄게요. 자, 그래서 그래프를 하나 그릴 건데, 그래프 먼저 거기 넘겨볼게요. 넘겨보면 마블 해설 나와 있죠? 마블 해설 나와 있는데 넘겨보면 거기서 그림이 나와 있을 거야. 첫 번째, 두 번째 나눠놨는데, 자, 첫 번째 이 n이 짝수인 경우를 볼게요. 짝수인 경우. 그러면 거기에 나와 있듯이 이게 무슨 그래프가 되냐면 y는 x의 n제곱과 y는 이 a와의 교점을 우리가 이제 볼 건데, 그 교점 개수를 볼 거야. 실수인 것의 개수였으니까 교점 개수랑 동일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근데 n이 짝수이면은 그 옆에 되게 중요한 표현이 하나 있어. 뭐가 되냐면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다가 뭐 밑줄 그어두던지 평행펜 그어두던지 하도록 합시다. 이렇게 f-x는 fx가 된다라는 거 있죠. 그러니까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집어넣어도 얘가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x의 짝수제곱이니까 그냥 x의 n제곱이랑 똑같다라는 겁니다. 맞습니까? 이런 함수를 거기에서 무슨 함수라고 부르냐면 우함수라고 부릅니다. 우함수라고 부르고, 우함수의 특징은 y축에 대해서 대칭이다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y축 대칭. 도박에 들고 있나? 자, 그래서 y축 대칭이라는 함수 x제곱 같은 걸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되는 거니까 간단하게. 그래서 이런 그림이 나와. y는 x의 n제곱, n이 짝수일 때. 그런데 이거 잘 봐. 이거랑 y는 a, 우리 수학하에서 이런 애들은 상수함수라고 하죠. 상수함수의 특징은 x축과 평행하죠. 그래서 a 값이 양수일 때, 그 다음에 a 값이 0일 때, 그 다음에 a 값이 음수일 때. 자, 보겠습니다. 교점 개수만 보자. 교점 개수. a가 양수이면 x의 n제곱이랑 y는 a라는 애랑 몇 점에서 만나? 두 점에서 만나죠. 두 점에서 만나. 교점 두 개 나오지. 교점 개수 옆에다 쓸게요. 그때 x값은 뭐가 되냐면 제곱해서 우리가 n제곱해서 a가 된다라고 했으니까 거기에 뭐 팩트리 이렇게 n제곱근 a 이렇게 씁니다. n제곱근 a. 그러면 y축 대칭이니까
하나는 뭐 9가 반대가 되는 거니까 얼마? 마이너스 곱하기 이렇게 n제곱근 a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두 개가 나온다 라고 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a가 0이었어. a가 0이었으면 이 y는 x의 n제곱이랑 이 그래프랑 a는 0, 즉 y는 0과 만나는 교점은 몇 개? 한 개 나오죠. 그때 그 x값은 뭐가 되겠어? 여기다 그 x는 플러스 마이너스 n제곱근 a 이렇게 하나가 두 개가 되는 거고요. 이때 x값은 뭐 n제곱해서 0 되는 건 0밖에 없네. 이렇게 0 한 개. 그 다음에 마지막 a가 만약에 음수였어. a가 음수였으면 만나는 교점이 있어 없어? 없죠. 한 개네. 실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이렇게 또 알아주고 그 아래로 내려가면 두 번째, 이번에 n이 홀수일 때 볼게요. 홀수일 때. 그러면 n이 홀수이면은 똑같이 자 이런 함수 표현을 볼게요. 뭐가 되냐면 f-x, 그러니까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집어넣으면 얘는 뭐가 되는지 볼게. 이렇게 y는 x의 n제곱이랑 결국 y는 a와의 교점 개수를 찾을 건데,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집어넣어서 n제곱하면 이 n값이 지금 홀수니까 어떻게 돼? 마이너스가 바깥으로 나오겠죠. 맞습니까? 마이너스가 바깥으로 나오면서 x의 n제곱이다 라고 하면 되겠네. 그러니까 f-x가 뭐가 된다? 마이너스가 이렇게 바깥으로 나오는, 빠져나오는 함수가 됩니다. 이런 함수를 뭐라고 부르냐면, 자 거기다가도 표현 이쪽으로 둡시다. 기함수라고 부릅니다. 기함수. 자, 기함수의 특징은 뭐가 되냐면 원점에 대해서 대칭인 함수다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원점 대칭. 원점 대칭. 그래프 볼까요? 자, 여기에서 x의 뭐 n값은 홀수니까 홀수 뭐 생각해보자. 뭐 y는 x 생각해도 돼요? y는 x? 이렇게 그려볼까? 이렇게 그려볼게. 거기는 아마 곡선으로 되어 있을 거야. x 세제곱이라는 함수 그래프는 그렇게 그린다라는 거 나중에 또 나오니까 그때 가서 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n이 홀수이면은 원점에 대해서 대칭인 이런 그래프가 나옵니다. 그런데 아까랑 똑같이 이 y는 a라는 애가 양수일 때, 그 다음에 초록색으로 했죠? 0일 때, 그리고 빨간색으로 했죠? 여기 보면은 a가 음수일 때 볼게요. 그 다음 교점 개수 봅시다. 교점 개수는 전부 몇 개 나와? a가 양수이건 0이건 음수이건 상관없이 전부 한 개가 나온다는 겁니다. 한 개, 한 개, 한 개. 그때 그래서 그 x값은 뭐가 된다? 뭐 부호 상관없어. 무조건이야. 얘는 그 x값은 n제곱근 a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가 없어.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음수이면 마이너스 아니에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소리가 되는 거야. 여기서 x 뭐 세제곱이 음수 마이너스 1이다 라고 하면은 어떻게 쓰면 된다? x값은 세제곱근 마이너스 1이 된다 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나중에 어떻게 풀리는지는 알려줄게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온다라는 거 알아두면 되는 거고, 자, 이거를 이제 알았으면 그냥 표로 하나 정리를 할게. 표로 하나 정리를 할 건데, 잘 보세요. 이거 그대로 이용을 할 거예요. 그 다시 넘겨보면은 앞에 가서 표가 나와 있죠? 그 맨 아래 키포인트에 그 표를 읽는 방법을 알려줄게요. 자, 아까 선생님이
쌤이 이렇게 A 양수냐 0이냐 음수냐 세 가지로 나눈다라고 했었고 n값은 짝수냐 홀수냐 라고 나눠놨죠. 그래서 A가 양수냐 A가 0이냐 A가 음수냐로 나눠놨고 그 다음에 n이 짝수냐 n이 홀수냐로 나눠놨어. 잘 봐. 잘 봐. 집중. 잘 봐. 어떻게 있는지 보여줄게. A의 n제곱근이죠. A의 n제곱근. 잘 봐. 양수의 짝수 제곱근. 아까 몇 개 교점 나왔었죠? 2개. 0의 짝수 제곱근. 아까 0과는 1개 나왔죠. 그 다음에 음수의 짝수 제곱근은 만나는 게 없었어. 1개. 실수인 거의 개수니까. 그 다음에 여기 아직 안 지웠죠? 이거는 잘 보면 만약에 홀수 제곱근이다 라고 하면은 부호 상관없이 전부 몇 개? 1개가 된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그때 뭐 굳이 좀 자세히 쓰라고 하면은 그때 x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n제곱근 a 써주면 되고요. 이때 1개라는 건 그냥 0이 되는 거고 실수인 건 없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n제곱근 a x값이 여기서는 x값이 얘도 0 되겠죠. 세제곱해서 뭐 홀수제곱해서 0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도 이 x값을 뭐 마이너스 안 붙이고 그대로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읽을 때 어떻게 읽는다고? 양수의 짝수제곱근 짝수제곱근은 그러니까 최대 2개야. 알겠어? 실수인 거의 개수는 최대 2개가 나오고 0의 짝수제곱근은 1개 음수의 짝수제곱근은 없다. 실수인 거. 그 다음에 양수의 홀수제곱근 음수의 홀수제곱근 0의 홀수제곱근 홀수제곱근은 상관없이 전부 1개가 나온다 라는 거. 알겠습니까? 자, 이렇게 읽는다라는 거 잘 알아두고 자, 그러면 보기 3번 바로 볼게요. 어떻게 보는지 봐봐. 자, 1번 보면 10의 제곱근이죠. 맞습니까? 10의 제곱근. 그러니까 너희가 볼 때 10이라는 게 양수인지 0인지 음수인지만 판단하면 돼. 그리고 제곱근이니까 짝수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양수의 짝수 제곱근 몇 개 나와? 2개 나오죠. 그 2개가 이제 뭐가 되냐면 자, 여기에서 우리 아까 써줄 때 이렇게 n제곱근 a 그러면 선생님 이게 만약에 n값이 짝수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2 조그맣게 쓰고 뭐 10 이렇게 쓰면 되나요? 라고 하는데 2는 생략합니다. 알겠습니까? 2는 생략 아무것도 없으면 여기 2가 있다는 거예요. 제곱근을 의미합니다. 알겠죠? 아무것도 없으면 제곱근이야. 근데 이제 세제곱근부터 여기다가 숫자를 적어줍니다. 조금만.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10의 뭐야? 10의 제곱근이었죠? 10의 제곱근이니까 양수의 짝수 제곱근이 돼서 어떻게? 그 x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0 이렇게 2개가 나옵니다. 2개. 그 다음에 2번 27의 세제곱근이니까 27 x 세제곱해서 27 나오게 하는 거. 뭐 이제 우리가 3이라는 건 뭐 이제 인수분해 이용을 하면 찾을 수가 있다라고 했으니까 아까 읽을 때 어떻게 읽는다? 양수의 홀수제곱근. 홀수제곱근은 그냥 실수인 거에 대해서는 무조건 1개가 나온다라는 거. 그걸 이제 인수분해 우리가 곱셈 공식을 통해서 다 구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그 아래 식을 보게 되면 인수분해했죠? x세제곱이 27이다라고 해서 뭐 인수분해하면 x-3 곱하기 x제곱 플러스 3x 더하기 9는 0인데 그 오른쪽에 2차식은 판별식을 써보면 또 뭐가 나와? 허근이 나온다라는 거죠. 허근. 그래서 실수인 거의 개수는 일단 1개가 나오고 그 값은 3이다 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8의 세제곱근이니까 음수의 세제곱근, 음수의 홀수제곱근이니까 얘도 1개가 나올 겁니다. 1개. 알겠습니까? 그것도 x세제곱은 뭐 마이너스 8이다 라고 해서 인수분해식 이용을 해서 x값 구해주면 되고 마지막 네 번째 보면 81의 4제곱근이니까 양수의 짝수제곱근이네요. 그러면 얘도 또 2개 나온다 라고 하면 되겠네요.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뭐 개수 구하는 것도 뭐 좀 배웠고, 그 다음에 여기서 어떻게 나오는지 곱셈 공식을 많이 이용한다는 거, 인수분해 공식이랑 꼭 알아두도록 합시다. 그 아래 포커스 내려가게 되면 이제 또 말장난을 좀 하는데, 여기에서 n제곱근 A와 n제곱근 A와 A의 n제곱근 얘를 구분을 지어놔요. 그러니까 중 3-1에서 뭐가 있었냐면 제곱근 A와 A의 제곱근은 X제곱해서 A 되는 거니까 뭐 많으면은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 두 개가 나옵니다. 그냥 제곱근 A라고 하면 양의 제곱근 하나만 말해.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거기 나와 있듯이 n제곱근 A와 A의 n제곱근은 어떻게 된다? 그 아래 보면 A의 제곱근 중 A와 부호가 같은 실수는 많아야 1개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겹치는 게 많아야 1개가 된다는 거. 이쪽이 더 많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쪽이 더 많다라는 거. 자, 그래서 이것도 말장난 이 순서 주의를 하도록 하고 옆으로 넘어가서 이제 이 거듭 제곱근의 성질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네 번째 거듭 제곱근의 성질을 볼게요. 증명을 할 건데 먼저 A 양수, B 양수, 그리고 M과 N은 이 이상의 어떤 정수에 대해서 항상 성립하는 성질이 되는데 이 조건이 무조건 있어야 돼요.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때 이 n제곱근 A라는 거는 A의 n제곱근인데 n을 우리가 그렇게 표현하죠. 그것 중에서도 양수인 것을 이렇게 표현할게요. 그래서 그 아래 보게 되면은 n제곱근 A는 A의 양의 n제곱근이다 라고 되어 있죠. 양의 n제곱근을 이렇게 표현하는데, 즉 이 말은 그 n제곱근 A를 다시 어떻게 n제곱을 하게 되면 뭐가 나온다? A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이게 x값이었어. x값을 n제곱하면 A가 된다라고 썼으니까. 자, 그러면 이 성질을 가지고 증명을 할게요. 자, 첫 번째 봅시다. n제곱근 A와 n제곱근 B를 곱하게 되면 얘를 어떻게 할 수 있다? 한꺼번에 이렇게 써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한꺼번에. 그게 왜 되는지 모르겠어요. 자, 봅시다. 얘 n제곱을 하게 되면 뭐가 나오는지 볼게. 그러면 지수법칙에 의해서 아까 지수법칙 뭐가 있었냐면 A, B의 전체 n제곱은 어떻게 된다? A의 n제곱, B의 n제곱 된다라고 했었죠. 이 성질을 이용할 거야. 이 지수법칙을. 그러면 얘가 어떻게 분배된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n제곱근 A의 n제곱 곱하기 n제곱근 B의 n제곱이 되는데, 아까 얘는 뭐가 된다라고 했어? 여기 보면은 n제곱근 A의 전체 n제곱은 그냥 그 안에 있는 거 A가 된다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결국 뭐가 된다? A 곱하기 B가 된다라는 거야.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면 얘를 n제곱 했더니 A, B가 된대요. 맞습니까?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게 뭐가 되냐면, 거기 나와 있죠? A, B의 양의 n제곱근이 뭐가 된다는 거야? 이 n제곱 A 곱하기 n제곱 B가 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거기 나와 있죠? 그래서 A, B의 양의 n제곱근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결국 뭐가 된다? 얘는 한꺼번에 이렇게 써줄 수 있다라는 거. 나누기도 마찬가지야. 나누기도 보게 되면 얘를 n제곱해서 뭐가 나오는지 볼게요. 그러면 또 지수법칙에 의해서 n제곱근 B의 전체 n제곱분의 n제곱근 A의 전체 n제곱. 그러면 얘는 뭐가 된다? B분의 A가 된다. 그러면 결국 뭐가 되는 거야? 이렇게 n제곱을 했더니 B분의 A가 나왔대. 그러면 B분의 A의 양의 제곱근이 뭐가 된다는 거야? 이놈이 된다는 소리야. 알겠습니까? B분의 A의 양의 n제곱근, B분의 A의, 그러니까 이렇게 써주는 거지. B분의 A의 양의 n제곱근이
뭐가 된다? n제곱근 b분의 n제곱근 a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렇게 같은 값이면 어떻게 한꺼번에 써도 된다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우리가 뭐 루트 a 곱하기 루트 b는 루트 ab다 이렇게 했던 것처럼 이제 그거를 증명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n제곱근 a의 전체 m제곱을 했을 때 그 값이 결론적으로는 이 m값이 어디? 이 a의 지수로 간다라는 건데 이게 또 어떻게 증명되는지 볼게요. 그러면 n제곱근 a의 전체 m제곱에 다시 전체 n제곱을 할게요. 그러면 이게 들어가면서 n제곱근 a의 n제곱근 되겠죠. 됐나요? 그럼 얘를 다시 이렇게 써줄 수 있지. n제곱근 a의 n제곱근에 전체 m제곱 이렇게 할 수 있겠다. 그럼 이게 뭐가 된다? 얘가 a가 된다라고 했으니까 a의 m제곱이 되겠다. 됐죠? 그러면 이건 뭘 뜻해? 이 안에 있는 값을 n제곱 했더니 a의 m제곱이 나왔대. 그러므로 a m제곱의 양의 n제곱근이 뭐가 됐다라는 소리야? 결국 n제곱근 a의 전체 m제곱 됐다라는 소리죠. 그러니까 이 a n제곱의 양의 n제곱근이라는 걸 어떻게 표현하는 거야? n제곱근 a의 m제곱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서로 같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런 형태를 봤을 때 여기 있는 거 어떻게 이 안으로 집어넣으면 된다라는 거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세제곱근 a의 5제곱근이었다 라고 하면은 얘를 어떻게 쓸 수 있어? 세제곱근 a의 5제곱 이렇게 넣어줄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이렇게 알아두도록 하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볼게요. 네 번째 보게 되면 이제 여기 보면 n제곱근 안에 다시 n제곱근이 들어있어. 근데 얘가 어떻게? m 곱하기 n 제곱근 a로 쓸 수도 있고 바꿔줘서 곱셈에 대한 뭔가 교환 법칙이 성립하는 것 같아. 그래서 n제곱근 안에 n제곱근 a로 이렇게 뭔가 또 분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는 전체 뭘 해줄 거냐면 mn제곱근을 해줄게. mn제곱근 곱한 거. 그러면 얘 또 어떻게 되나 보니까 먼저 바깥에 있는 거 방금 이 성질에 의해서 여기 이거 뭐 그냥 뭔가 지워진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여기에서 m제곱근 안에 n제곱근 a가 있었죠? 여기에 m제곱의 전체 n제곱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돼? 먼저 떨어져 나가죠. 그래서 n제곱근 a에 n제곱만 이렇게 남네요. 근데 다시 이건 또 뭐가 돼? a가 된다라고 하면 되겠죠? a. 잘 봐. 그러면 얘가 의미하는 바는 이 값을 이 문자를 mn제곱 했더니 a가 나왔다라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처럼 똑같이 해석을 하게 되면 결국 a의 양의 m 곱하기 n 제곱근이 뭐가 됐다라는 거야? m 제곱근 n 제곱근 a 이렇게 됐다라는 겁니다. 이걸 이제 어떻게 표현한다? mn 제곱근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거죠. 됐습니까? 근데 그게 이제 또 이거 자리 바꿔도 같다라는 겁니다. n제곱근 안에 m제곱근 a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다라는 거. 문자로 보면 되게 복잡하지. 숫자도 이 문자도 되게 조그맣게 나오는데 이거 막 자꾸 바꾸라고 하고 합치라고 하고 섞으라고 하니까. 자, 마지막 5번째입니다. 5번째. 이제 np제곱근 a의 np제곱 있다라고 하면 얘가 어떻게 되나 보니까 뭐 결과만 먼저 얘기를 할게요. 결과는 이렇게 뭔가 약분이 된다는 거예요. 약분이 된다. 그걸 이제 증명할 건데 어떻게? 이거는 이
우변이 좌변이 된다라는 걸 보일게요. 그래서 n제곱근 a의 m제곱의 전체 np제곱 했다라고 하면 얘는 먼저 어떻게 되죠? m제곱에 여기 전체 n제곱 해주고 나서 이제 뭐 p제곱 했다라고 할게요. 그러면 여기 n제곱근에 여기 n제곱 있으니까 아까 지워지면서 안에 있는 것만 남죠. a의 m제곱에 p제곱. 그러면 지수법칙에 의해서 뭐가 된다? a의 mp제곱이 됩니다. 자, 보세요. 얘 보니까 이거의 np제곱을 하니까 a의 mp제곱이 됐대. 맞습니까? 자, 그러면 얘가 뜻하는 거는 뭐가 된다? 이게 자꾸 좀 섞여서 어지러울 수 있지만 잘 정리하세요. a의 np제곱에 양의 np제곱근이 뭐가 됐다라는 소리야? 결국 저 n제곱근 a의 m제곱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뭐가 되는 거야? a의 np제곱에 np제곱근이니까 표현하게 되면 그냥 이거야. a의 np제곱에 np제곱근이 뭐가 됐다? n제곱근 a의 m제곱이 됐다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조금 정신없지만 여러분들이 깔끔하게 한 번쯤은 써봐야 되는 거니까 정리를 좀 잘 해두도록 하고, 자, 이거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보기 문제 좀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 보기 5번 한번 볼게요. 6개가 있는데 그냥 홀수원만 이렇게 보도록 합시다. 135 이렇게 볼게요. 135. 자, 보기 5번에 1번 보면은 4제곱근 3 곱하기 4제곱근 27. 자, 이렇게 있습니다. 아까 이게 첫 번째 나왔던 거죠. 굳이 따지면 이렇게 어떻게 한다? 한꺼번에 써준다라고 하면 되지. 그래서 3 곱하기 27은 얼마죠? 3 곱하기 27은 81이죠. 됐나요? 근데 81은 뭐의 4제곱이야? 3의 4제곱입니다. 그러면 아까 어떻게 된다? 이거 같으면 n제곱근 안에 a의 n제곱 있으면 이렇게 지워져서 3이 된다라고 하면 되겠죠. 3.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더 간단하게 표현을 할 거야. 자, 그 다음에 3번 볼게요. 3번 뭐 다 안 할게요. 3번 보면 세제곱근 5에 전체 6제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 6제곱. 그러면 얘는 이제 뭐가 된다? 여기서 얘는 보면은 이거는 3 곱하기 2잖아요. 그쵸? 그래서 세제곱근 5에 전체 세제곱 한 다음에 지수법칙에 의해서 여기 제곱하면 되는 거니까 6제곱이 되는 거니까, 그럼 이거 계산하면 뭐가 되죠? 없어지면서 5가 되죠. 그래서 5에 제곱해서 25가 된다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째 볼게요. 5번. 여기에 지금 81 곱하기 세제곱근 64. 자, 얘는 뭘 이용한 거냐면 mn제곱근 m제곱근 안에 n제곱근 a가 있었다라고 하면 어떻게 한다? mn제곱근 a 혹은 바꿔서 n제곱근 안에 m제곱근 a 이렇게 해줘도 된다라고 했었죠. 자, 보세요. 여기에 아무것도 안 적혀 있으면 얘는 제곱근을 뜻해. 2가 이렇게 생략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 알겠습니까? 없던 일을 여러분들은 생각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돼? 2 곱하기 2니까 뭐? 4가 되겠죠. 4제곱근 81. 마찬가지로 여기는 2가 생략되어 있으니까 2 곱하기 3 하면 6제곱근 64. 근데 81이라는 건 앞에서도 했었지만 3의 4제곱이었고 64라는 거는 2의 6제곱이 됩니다. 됐어? 그러면 또 지워지면서 결국 뭐가 된다? 3 곱하기 2가 되는 거니까 정답은 6이 되겠죠.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한다는 거 잘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기 6번째 볼게요. 이제 이거를 가지고 대수 비교하는 겁니다. 대수 비교. 보니까 세수 4제곱근 2와 그 다음에 세제곱근 2, 그 다음에 6제곱근이죠. 6제곱근 6의 크기를 비교하여라 라고 되어 있죠. 자, 보니까 여기에 들어가 있는 숫자가 전부 다르죠. 맞습니까? 3이네요 여기. 뭔가 이상했어. 자,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이 안에 들어간 숫자가 전부 다르니까 뭘 맞춰줘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자, 여기 있는 제곱근 값을 맞춰줘야 돼. 4와 3의 6의 최소 공배수 얼마? 12가 되겠죠. 그럼 12가 되게끔 그러면 여기에서는 얼마를? 3을 곱해줘야 되죠. 여기에다가 3 곱하면 또 이성질에 의해서 뭐 이성질이라기보다 우리 n제곱근 a 라고 하면 n제곱 이렇게 있으면은 p제곱 해줘도 이렇게 같았었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세제곱 해주고 여기에 곱하기 4를 했으면 여기도 4제곱 해줘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곱하기 2를 해야지 10이 되겠죠? 그럼 여기 제곱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안에 있는 숫자 비교하면 돼요. 그럼 이 안에 있는 숫자 비교하면 3의 세제곱이니까 27, 2의 4제곱이니까 16, 얘는 36이 되겠죠. 그러면 결국 12제곱근 27, 12제곱근 16, 12제곱근 36이니까 누가 가장 큽니까? 얘가 가장 크죠? 그러니까 제일 큰 수, 첫 번째. 그 다음 두 번째는 27대는 얘. 적어줄 때는 원래 얘를 적어줘야 돼. 그래서 6제곱근 6 가장 크고 그 다음 두 번째 4제곱근 3 그 다음에 세제곱근 2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대수 비교하라고 했으니까. 알겠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정답은 이런 식으로 된다. 자, 그 아래 더 알아보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고 자, 넘어가서 개념 익힘 1번 볼게요. 개념 익힘 1번. 선생님이랑 이제 여기 개념 익힘 아래 풀이는 나와 있지만 한번 여기는 선생님이랑 같이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과제로는 확인, 변형, 발전 문제 줄게요. 단원 종합 문제까지. 오늘은 단원 종합 문제는 안 주지만 다음에 줄게요. 자, 그래서 개념 익힘은 어떻게 보면 좀 유형 정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나와 있는 거니까 한번 같이 정리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니까 다음 거듭제곱근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거 되게 자주 나오는 문제야. 알겠어? 여러분들 1번부터 5번까지 다 따져줘야 되는 문제고 보면은 자, 잘 기억해야 돼. 마이너스 8의 세제곱근은 마이너스 2이다 라고 되어 있죠. 실수인 거 물어봤어? 안 물어봤어? 안 물어봤지. 실수인 걸 물어보면 한 개가 나올 텐데 왜? 음수의 홀수 제곱근이니까. 홀수 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건 무조건 한 개라고 했었죠. 근데 실수인 걸 물어보질 않았기 때문에 그 세제곱근 몇 개 나와? 3개가 나와. 근데 여기서 지금 하나만 말했으니까 탈락. 알겠어? 1번 탈락. 2번 81의 4제곱근이라고 했으니까 양수의 짝수 제곱근인데 실수인 거 물어본 게 아니니까 여기선 4개가 나와야 합니다. 4제곱근이니까. 근데 또 하나만 말했죠. 3이라고. 물론 4제곱하면 81 되는 건 맞지. 하지만 4제곱해서 81 되는 게 3만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야. 선생님 말은. 그래서 이번도 탈락. 3번 마이너스 2의 4제곱근 중 자, 봐봐. 거의 실수인 것은 밑줄. 자, 음수의 짝수 제곱근이죠. 맞습니까? 음수의 짝수 제곱근 실수인 거 있다 없다? 없다. 근데 한 개라고 틀렸었지. 탈락. 4번 루트 81 이것도 여기서 4번에서 많이 낚이더라고. 루트 81이 얼마야? 그치? 그러면 그거를 이제 먼저 풀어놓고 해줘야 돼. 9의 4제곱근 그러니까 양수의 짝수 제곱근 중 실수인 것 2개 되는 거 맞죠?
양수의 짝수제곱근이니까. 맞습니까? 정답은 4번이네. 이런 식으로 찾는 문제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도 5번을 확인해 봅시다. 자, 그 다음에 5번 보니까 세제곱근, 이거 낚지 말라 그랬지? 세제곱근 마이너스 64야. 그러니까 세제곱근 마이너스 64와 여러분들이 헷갈리면 안 되는 게 마이너스 64의 세제곱근은 엄연히 다릅니다. 알겠습니까? 얘는 세제곱근 마이너스 64였고요. 마이너스 64의 세제곱근이라고 하면 이거는 그냥 세제곱근 마이너스 64. 아이고, 손가락 뺄 뻔했어. 얘는 어떤 미지수를 세제곱했을 때 마이너스 64가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위에서 물어봤던 거죠. 얘는 그래서 적어주는 거는 뭐 이런 식으로 적어주면 된다라고 해서 정답이 4번, 5번이 되겠네요. 되겠습니까? 5번까지 확인하길 잘했네. 괜히 4번 딱 답 나왔다고 해서 끝났다라고 하면은 틀리는 거야. 알겠지? 개수를 안 알려줘서. 자, 그 부분 주의를 하고 거기 뭐 마플 코어라고 읽던데 이거. 마플 코어 부분을 잠깐 봐도 나와 있죠. n제곱근이랑 a n제곱근 구분하는 거 알아두도록 합시다. 자, 넘어가서 두 번째 거듭 제곱근의 계산 볼게요. 지수단원이 아무래도 이렇게 다 계산 문제야. 계산 문제. 그래서 되게 지루할 수 있어. 난이도는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조금 계산이 하기가 짜증나는 문제입니다. 단원이야. 이런. 1번 볼게요. 자, 1번 보면 제곱근 아무것도 없으면 그냥 제곱근입니다. 안에 6제곱근 a분의 여기에 세제곱근 a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곱하기 뭐가 되나 보니까 세제곱근이죠. 여기 숫자가 조금 내려와 있는데 그냥 올려서 쓸게요. 그 다음에 제곱근 a분의 4제곱근 a. 얘를 곱하여라. 아무것도 안 써 있으면 2가 생략되어 있다라고 썼죠. 맞습니까? 2 곱하기 6이니까 분모는 12제곱근 a. 2 곱하기 3이니까 6제곱근 a. 뭐 약분도 가능합니다. 곱하기 3 곱하기 2니까 6제곱근 a. 3 곱하기 4니까 12제곱근 a. 뭐야, 약분되는 거 보이죠? 됐습니까? 얼마? 1이다 라고 하면 되겠네. 1. 자, 그 다음에 2번 볼게요. 2번 보니까 4제곱근 안에다가 뭘 집어넣어 놨냐면 27의 4제곱 플러스 9의 11제곱 분의 27의 10제곱 더하기 9의 10제곱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27이라는 거는 3의 세제곱 되는 거 맞나요? 3의 세제곱? 자, 같이 할게요. 그럼 4제곱근 안에 뭐가 있냐면 3의 세제곱의 전체 4제곱이니까 3의 12제곱 되겠다. 그 다음에 3의 제곱의 11제곱이니까 3의 22제곱 되겠습니다. 조금 해서 잘 안 보일 수 있어. 여러분들 책 봐요. 자, 3의 세제곱의 10제곱이니까 3의 30제곱. 여기는 3의 제곱의 20제곱이니까 3의 20제곱. 이렇게 되면 이것도 이제 여기서 인수분해 하는 것처럼 작은 걸로 묶어줘야 돼. 알겠어? 뭔가 약분이 될 거니까 꼭 묶어줘야 돼. 4제곱근 안에. 여기가 뭐가 되라고 하니까 3의 작은 12제곱근을 묶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는 1이고 뒤에는 3의 10제곱이 될 거고 여기에서는 3의 20제곱을 묶어줘야 될 것 같네요. 뭔가 공통이 되게끔 묶어줘야 돼. 그래서 1 플러스 3의 20제곱 되겠죠? 아니지, 10제곱이 되겠죠? 그러면 이게 약분이 되네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 12개가 있고 여기는 20개가 있으니까 약분되면서 8개 나오죠. 따라서 4제곱근 3의 8제곱근 이렇게 되겠습니다. 근데 이걸 또 어떻게 쓸 수 있어? 3의 8제곱 대신에 이놈은 3의 제곱에
4제곱, 즉 9의 4제곱이라고 하면 되겠죠. 그래서 지워지니까 결국 얼마? 9가 된다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자,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고 3번 같은 경우는 세제곱근 안에 a가 있다가 또 제곱근 a 루트 a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얼마가 되나 보니까 이것도 좀 헷갈리는 경우도 많아. 잘 봐. 여기에서 여기 세제곱근 안에 a가 있었어. 여기는 아무도 없으니까 2가 되어 있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세제곱근 a 그리고 제곱근인데 여기서 다시 뭐가 되는 거야? 2 곱하기 2가 되겠죠. 4제곱근 되는 거 맞아? 그치? 그래서 세제곱근 a와 얘랑 곱하면은 6제곱근 안에 a 곱하기 루트 a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여기 보면은 6제곱근 a와 6 곱하기 2니까 12제곱근 a 이렇게 계산이 된다는 거야. 됐나요? 그러면 이거를 전부 모아여라, 곱하여라 라고 했으니까 지금 숫자가 전부 다 다르니까 3이었고 6이었고 10이었으니까 똑같이 맞춰줘야지. 뭐로 맞춰줄까? 3, 6, 12에 최소 공배수인 12로 맞춰줍시다. 위로 올라올게요. 좀 지저분한데 그러면 12제곱근 여기는 곱하기 4를 했으니까 이 안쪽에다가 4를 집어넣어서 a의 4제곱 그리고 곱하기 얘는 곱하기 2를 해야 되죠? 곱하기 2니까 12제곱근 a의 제곱 그리고 곱하기 12제곱근 a가 돼서 아까 우리 첫 번째로 배웠던 거죠? 똑같이 되어 있으면 그냥 한꺼번에 12제곱근 a 4제곱 곱하기 a 제곱 곱하기 a가 되는 거니까 a의 7제곱 되는 건가요? 자, 이렇게 적어주면 된다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 3제곱근 A 세제곱근 a 그 분의 어. 6제곱근 A면 약분돼요? 약분됩니다. 알겠죠? 이 어떻게 하는 거냐면 여기 또 6으로 이렇게 맞춰주면 돼요. 그러면 여기가 곱하기 2하고 2가 이렇게 되는 거니까 6제곱근 a 제곱분에 6제곱근 a가 되는데 6제곱근 한꺼번에 써서 a 제곱분의 a죠. 그러면 어떻게? a분의 1이다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이렇게 정리를 한다는 거.